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세무회계 도담에서 그 주택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이제 거주용 자가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사업자 등록 관련해서 좀 놓치기 쉬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크게 이제 세무서와 그리고 관할 지자체에 등록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블로그에 이제 포스트한 글인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할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구청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무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는 사실 국세를 담당하는 세무사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국세, 즉 홈택스라든지 지자체, 지방 근처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직원들이나 하게끔 하죠. 가장 큰 차이점은 우리가 이제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요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렌트홈이라든지 지자체에 가서 이제 등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민간주택임대특별법상의 이제 임대료 제약 요건이라든지 그런 것들, 5% 증액 요건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잘 준수했을 때 여러 가지 또 세제 혜택과 종부세 혜택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근본적으로는 이제 국세에서 하는 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온라인으로 해서 홈택스에 우리가 가입을 한 다음에 렌트홈에 가입을 한 다음에 이 렌트홈에서 이 직접적으로 이제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신청을 했을 때 지자체에 등록이 되고 요걸 가지고 우리가 세무서에 요즘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연동도 되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세무서에 이제 가서 만약에 등록을 해버리면 우리는 그 주소지를 우리가 이제 즉 임대를 주고 있는 임대인의 주소지 관할해서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서 마치 세무서에서 여러 가지 주소지에 있는 것을 사업자 단위과세를 신청하는 것처럼 한 번에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와는 별도로 그냥 홈택스나 아니면 세무서에 가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해버리면 이것은 이제 국세인 부가세법을 사업자 등록에 대한 규정이 부가세법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부가세법에 따르면 사업자 등록은 우리가 물건 주소지별로 각각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이 주소지를 물건지별로 부동산별로 각각 해가지고 여러 장의 사업장이 나오게 되고 다만 이 렌트홈이나 이제 지자체에 가면은 그냥 하나로 등록을 해서 쭉 거기다가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트홈에 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 국세 홈택스에 전체를 다 등록하는 것이 아니고요. 렌트홈에 등록해도 세무서에 가가지고 물건별로 해버리면 하나씩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근데 렌트홈에서 주소지, 즉 임대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달라고 우리 세무서에 하면은 그 세무서에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고 넘겨야 될 것은 우리가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쓸 때 여기 보면 이제 유권 해석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양도 당시 중요한 것은 거주하고 있던 주택의 양도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사업자 등록이 세무서에 빠져 있다. 그러면 이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불복을 했지만 이제 배제당하고 과세가 된 사안이죠. 오늘 저희 상담을 온 손님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주택 임대 사업자의 지자체에 대한 등록만 돼 있고 세무서에 대한 등록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반드시 이걸 물건 주소지별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렌트홈이나 지자체에 등록을 해버리면 이걸 부동산별이 아닌 그 사업자 등록상의 대표자의 주소지에 함표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혼동해서 일부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거주용 자가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는 각각 물건별로 전부 다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이 있는지 양도 당시에 돼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하셔야만 우리가 비과세 혜택이 날아가 버리는 불이익이 배제된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누락되었을 때 우리가 가산세라든지 엄청난 세부담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오늘 상담했던 내용을 한번 블로그에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
이상 이 양도세, 재산세 그리고 상속세를 위주로 하는 우리 세무회계 도담의 세무세무 김세무였습니다. 감사합니다.